고속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 교통사고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때 막 시끄럽고 그 경찰 사이렌 소리 나고 소방차 소리 나고 그랬어요. 사고가 어떻게 나서 저거 한 건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이더만 두 사람 죽었다고.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그때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온 건 또 다른 차량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사고. 비극의 무대가 된 곳은 서해안 고속도로 전북 고창 분기점 인근이었습니다. 언제 그런 사고가 벌어졌냐는 듯 고요하기만 이곳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독으로 사고가 난 거고 중앙분대 있잖아요. 여기를 접촉을 하고 이렇게 서 있어. 이 차는 여기서 뒤따라온 차 그랜저가 그냥 갖다 추돌해버린 거야. 지난 4일 오전 1시경 음주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발생한 1차 사고. 이를 미처 발견 못한 뒤차가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급히 현장 수습이 진행됐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한 남자.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차 기사 김 씨인데요. 고속도로에 들어갔을 때 1차로하고 2차로가 막혀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보다 먼저 올라간 견인기사가 그 차를 빨리 견인하려고 차를 1차적으로 먼저 빨리 바깥으로 빼는 게 목적이었어요. 30대 견인차 기사가 음주 차량을 견인 중임을 확인하고 2차 사고 차량 견인에 나섰다는 김 씨. 그런데 견인하려고 뒤에 대고 사이드 채고 내리려고 하는데 펑 소리 나더라고요. 끔찍한 3차 사고였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달려든 SUV 차량 한 대가 현장을 수습하던 경찰관과 30대 견인차 기사를 그대로 덮친 건데요. 네, 그때 이제 갔을 때는 화재도 발생해서 진압 중에 있었고 당시 이제 환자 피해자들 CPR 중에 경찰관님이랑 CPR 중에 있었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사고로 9명이 다쳤고 결국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만 견인차 기사와 경찰관. 지난 6일 고 이승철 경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유족과 동료 경찰관들이 함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인은 자랑스러운 경찰관으로 사명감을 다한 선배님입니다. 97년 처음 경찰 제복을 입은 이승철 경정은 늘 위험한 현장에서 후배들의 옆을 지키던 든든한 선배였다는데요. 그날 그 출동이 생애 마지막 출동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같은 마음으로 사고 현장을 찾았던 건 30대 견인차 기사도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자, 대체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걸까? 동료들은 답이 돌아오지 않는 질문만 던집니다. 젊은 친구고 얘 일은 참 착해야 얘는 착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왔어요. 잠을 못 자고 일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사망한 견인차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늘 인명 구조 작업을 도왔을 정도로 착하고 성실한 인물이었답니다. 여기를 지키고 잘 막으라고 했는데 뒤에 차가 세면이 와가지고 나버렸다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냥 화면을 보면 그랬거든. 진동도 안 되게 했어요. 밀려버렸으니까. 피할 필요도 없지.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거죠. 제동 장치 한 번 밟지 않고 시속 110km로 달려온 SUV 차량. 자, 이 점이 가장 이해되지 않는답니다. 고속도로는 가지라는 것도 가거든요. 이 서해안 고속도로는 직진이고 직진. 그리고 여기 저 담양하고 저거는 이제 들어오면 저 도로를 다시 이렇게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고속도로. 자, 그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합류도로인데 거기가 커브길로 돼 있어요.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담양 방면 도로가 만나는 일명 합류도로. 주목할 점은 이 도로가 커브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주행을 해보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거나 계속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 직선 도로를 달릴 때와 비교해봐도 그 차이는 체감이 될 정도인데요. 자, 이쯤 되니 더 이상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난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사고는 거의 극히 드물죠. SUV 차량은 왜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110km로 주행했던 걸까? 혹시 야간 주행이었던 만큼 사고 상황을 인지를 못했던 건 아닐까? 그다음에 여기서 등하나 이렇게 행하지 꽃가꾸니 불빛이 불빛이 들어오잖아. 저렇게 움직이는 그렇죠. 불빛이. 근데 이 차가 때려버린 거야. 2차 사고 직후 현장에는 즉시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답니다. 경광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이 안 보였을 리 없다는데요. 실제로 3차 사고 직전까지 수십 대의 차량이 사고 현장을 잘 피해갔던 상황. 자, 대체 왜 SUV 차량만 피해가지 못했던 걸까요? 그 당시 이제 새벽이고 히터도 틀고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경찰에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한 SUV 차량 운전자. 자,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차들은 다 피해서 갔는데 그 차만 못 피하고 충돌을 했거든요. 본인이 크루즈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사고 당시 SUV 차량 운전자가 운전을 편리하게 해주는 보조장치, 일명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켜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가 세팅된 속도하고 앞에 차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면 차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 스마트 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엔진 자동 제어가 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차량이 알아서 속도를 유지해 준다는데요. 자, 이런 편리한 기능이 어쩌다 사고의 원인이 된 걸까요? 직선거리로 봤을 때는 그 거리가 충분한 거리에서 인지가 돼서 섰을 텐데 이건 약간 커브길이었기 때문에 스마트 크루즈가 뭐 앞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센서를 통해 사물을 감지하고 또 작동을 하는데 커브길에서는 직선 도로에 비해 센서 인지 시간이 짧은 게 문제랍니다. 멈춰 서 있는 사고 차량을 차로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사고 같다는데요. 자, 이렇게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운전자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거리 가면은 피곤하니까 그리고 과속 카메라 있으면 알아서 조절해줘야지고 쓰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운전하는데 편해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발목이 편하니까 그냥 사용은 하는 거죠. 운전자 대부분은 크루즈 컨트롤 기능의 허점을 알지 못했고 그저 습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을 이용해 운전 도중 해서는 안 되는 일탈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도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한 번씩 막 밟을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안 쓰고. 사고 날까 봐 불안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세요? 거리 조절을 해주니까 휴대폰 조작할 때는 좀 편하긴 하죠. 운전자 보조장치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마치 자율주행 기능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운전대를 손에 놓는 경우도 있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우리가 ADAS라고 해서 운전자 안전보조 시스템이에요. 너무 맹신해서 안전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2년 전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고. 차량 한 대가 식당 건물로 돌진을 한 겁니다. 이 사고로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철근 자체가 이제 다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급하게 나가봤는데 사람분들도 쓰러지셔서 바닥에 피도 좀 있고 급하게 다들 이렇게 신고하시는 모습을 봤었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사고의 원인이었습니다. 주행 중 감속 페달에서 발을 떼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오토홀드. 이 완전한 고정 장치가 아님에도 운전자가 주차 용도로 사용해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자, 문제는 이런 비슷한 사고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방거리 감지, 자동 긴급 제동, 보행자 감지, 또 차선 유지 보조에 이르기까지 이 전문가는 이런 운전자 보조 장치를 맹신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는데요.
운전자가 감독하는 상황 하에서의 안전한 시스템인 것이지 운전자가 감독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시스템은 좀 아니거든요. 안전장치가 절대적으로 완벽한 그런 자율주행이 아니다라는 걸 일반 운전자들이 맞아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운전자 보조장치는 말 그대로 보조장치일 뿐 운전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런 운전 편의 기능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일종의 자율주행 장치죠. 근데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이게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네, 그렇죠. 이 대부분 운전 보조 장치의 경우에는 차량의 앞쪽, 그러니까 번호판 옆에 센서를 통해서 차량이나 사람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오늘처럼 눈이 많이 온다든지 안개가 낀 날씨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또 센서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이 보조 장치의 기능이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이번 사고처럼 곡선 코스라든지 그리고 터널처럼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올 때도 제대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데요. 그럼요. 편리한 기능인 것은 분명하지만 100% 맹신을 해서는 안 되겠죠. 편리함 때문에 나나 타인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는 꼭 손을 잡으시고 전방 주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